물가 오르는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가 석 달 연속해 2%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대구시의회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경비 보조 등 핵심 내용은 빠져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검찰 기소 시한을 8일 앞두고 영남공고 이사장이 불법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방의원 겸직 금지 규정에 보다 명확한 기준과 처벌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2월 5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 대구 경북 지역은 곳곳에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떨어지겠습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무척 추운 날이 되겠습니다. 어젯밤 11시를 기해서 봉화와 문경 등 많은 경북 북부 지역에는 올 겨울 첫 한파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3도, 안동 0도, 봉화는 영하 2도로 어제와 사뭇 달라진 아침에 출근길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겠는데요. 낮에도 대구는 10도, 안동 9도 선에 그치면서 추위는 종일 이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강한 바람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은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가 크게 떨어지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파고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각종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내일 한때 흐린 하늘 드러나지만 이후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기온이 점점 내려가면서 겨울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물가 오르는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생활 물가, 체감 물가가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은 석 달 연속 소비자 물가 지수가 2%대 상승을 이어갔는데요. 대구의 물가 상승폭은 전국에서 가장 컸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즘 장 보시는 분들 좀처럼 장바구니에 물 가담기가 어렵다고 말하십니다. 생활 물가가 빠르게 올랐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물가를 지난해 11월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이 쌀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6% 올랐습니다. 이맘때쯤인 김장철에도 구매하게 되는 이 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64%나 치솟았습니다. 과일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대표 과일이죠. 지금 보시는 이 사과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 토마토는 37%나 올랐습니다. 손이 오그라듭니다. 왜 손이 오그라드세요? 비싸니까 너무 많이 올랐어요. 쌀 사러 왔더니 쌀도 비싸고. 석유류는 지난달 초 실시한 유류세 인하 효과가 있었습니다. 휘발유는 4.9%, 경유 8.7% 올랐지만 지난 10월보다는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지난달 대구는 농축수산물이 8.7%, 휘발유 등 공업 제품이 1.7%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2.3% 올랐습니다. 대구 물가 상승폭은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수치입니다. 쌀, 토마토 등 농산물과 오징어, 낙지 등 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유류세 한시 인하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여 대구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물가 상승률 목표치 2%를 석 달 연속 넘겼습니다. 정부는 비축 물량을 푸는 등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올린 기준금리가 얼마나 물가를 진정시킬지도 두고 볼 대목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시 의회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피해 할머니를 위한 기념사업과 지원사업에 관한 핵심 내용이 빠지는 바람에 반발이 큰데요. 어떤 내용인지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시켰습니다. 대구에 생존해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3명에게 생계비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문제는 기념물 사업과 경비 지원 같은 핵심 항목이 빠졌습니다. 애초 원안에 있던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념물 설치 지원 및 관리 사업과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을 대구시장이 보조할 수 있다는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조례가 발의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환경에 맞게 또 개정도 할 수 있는 거죠.
서울과 경남에서 만든 관련 조례안은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 경비 보조를 포함해 구체적 실행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전국에 생존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27명에 불과해 조형물 동상 같은 기념 사업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한 공청회 제안도 번번이 묵살됐습니다. 시민단체는 과연 이 조례안에 실천 의지가 담겨 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굳이 삭제를 하고 일단 통과는 시킨 그런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좀 우려가 되는 거고요. 여야 시의원들이 함께 만들어 원안 통과가 무난해 보였던 위안부 피해 지원 조례안.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의 이탈과 반대 속에 심사 보류와 수정이라는 진통을 겪으며 반쪽짜리 조례가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사학비리 관련 소식입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영남공고재단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사장이 교육감 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사학재단 비리에 교육당국이 솜방망이 대처를 해온 단면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법 위반 강은희 교육감 철저하게 수사하라. 수사하라. 뉴스에서 강은희 대구교육감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6개월, 오는 13일까지여서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앞뒤가 분명한 사건을 검찰이 정치적 계산으로 지금까지 이리저리 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의 새로운 모습,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 사무를 위해서 엄중히 처벌하는 검찰의 모습을 재참 촉구합니다. 사학비리로 떠들썩한 영남공고 이사장은 강은희 교육감 선거운동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했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19일 저녁 대구 한 식당에서 학교 교사가 모인 자리에 강은희 교육감 후보가 참석했고 재단 이사장이 박수치기를 강요했다는 겁니다. 사진 증거 자료와 또 육성을 녹취했는 내용까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직접 나서서 철저하게 수사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사를 유세에 동원했다는 것인데 영남공고 측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사하니까 자연스럽게 박수 치고 있겠죠. 이사는 말씀도 안 하셨고요. 나중에 뒤에 주고 싶고. 시민사회단체는 검찰이 영남공고 사태를 철저하게 수사해 우리 사회에 퍼진 사학재단 비리를 뽑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겪은 뒤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여러 가정에서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또 깨끗이 씻어서 배출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배출된 재활용품들이 얼마나 재활용되는지 윤현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저는 대구시의 한 주택가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종류의 재활용품들이 수거함 하나에 가득 쌓여 있는데요. 이렇게 가정에서 배출된 재활용품들이 실제로 얼마나 재활용되는지 재활용품 선별장에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에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움직이는 재활용품들을 사람들이 하나하나 분류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선별원들이 하루에 처리해야 되는 재활용품은 1톤 트럭 4대 분량, 2만여 회의 선별 작업을 하루에 해야 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다 보니 이른바 돈이 되는 것들만 재활용 대상으로 선택받습니다. 이물질이 묻지 않더라도 비닐이나 종이처럼 가격이 싼 재활용품은 소각장이나 매립장 행입니다. 이곳에 모인 재활용품 40% 정도가 다시 그냥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의 원인은 이른바 원가 설계에 있습니다. 지자체는 인건비와 이익을 포함한 비용에서 재활용품 판매 대금을 뺀 금액을 민간 대행업체에 줍니다. 재활용품 가격이 내려가도 지자체가 지급하는 돈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재활용품 사용이 늘어나면서 재활용품 가격은 내려가는 추세다 보니 수거하고 분류하는 인력은 그대로거나 사실상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더 고용해서 재활용품을 더 골라낼수록 손해가 되는 겁니다. 구청에서 조금 인력을 용역 설계해서 두세 사람이라도 보충을 해주면은 이게 완화되는데 이게 그런 보충이 안 되면은 이 자체가 지금 뭐 거의 태반 버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재활용품들을 자동으로 분류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재활용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대구 수성구청은 실제 이곳에 그런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비닐과 철금속, 플라스틱을 자동으로 분류하도록 설계된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 85억 6천만 원을 들여 만들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유럽 기준으로 설계돼 우리나라 재활용품은 제대로 분류가 안 됩니다. 자동화한다며 다른 곳보다 선별원도 적게 뽑다 보니 이곳의 재활용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유럽식 페트병을 분류해내는 그 기준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 공장에서는 이미 페트병을 만들 때 재활용되는, 다시 돌아가는 그걸 기준에 두고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색깔도 하나고. 재활용되지 못하는 재활용품은 결국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갑니다. 여기에도 역시 돈이 들 뿐더러 환경을 오염시킬 수밖에 없는 만큼 재활용 분류 단계의 지원을 더 늘리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요즘 지방의원의 겸직 문제를 둘러싸고 지방의회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지만 애매한 규정으로 논란만 더 커지고 있는데요. 겸직 금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처벌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조항에 있는 겸직 금지 규정입니다. 대부분 공직에 관한 것으로 한정돼 있어 이외의 직종의 겸직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을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최근 상주시 의회가 이 같은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두 의원이 겸직한 것이 드러나 본회의에서 불신임을 받았지만 당사자들의 불신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본안 소송까지 가야 하는 불협화음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조항이 법률로만 존재할 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하위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겸직에 대한 처벌은 지방의회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 되다 보니 갈등만 빚어지고 있습니다. 상주시 의회는 겸직 금지 규정으로 인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령 정비를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요구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내주든지 국회에서 이같은 법을 바꿔서 정말로 아예 겸직이 안 된다고 딱 못을 박아주면은 앞으로 이런 분쟁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권익위도 지난 2015년 지방위원회의 겸직 금지를 구체화하도록 권고했지만 강제 조항이 아니라 실효성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지방위원 겸직 금지는 의원의 권리 남용을 막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겸직 신고 내용의 구체화, 위반 시 처벌 기준의 강화, 관련 상임위원회 배제 등의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재만 후보를 불법으로 도운 혐의를 받는 지방의원 6명을 일벌백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6명 가운데 5명은 당시 당협위원장이었던 이재만 후보의 공천을 받아 당선돼 공천과 불법 선거운동을 매개로 한 밀월 관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원들이 속한 대구시 의회와 동구의회, 북구의회는 윤리특위를 열어 해당 의원 징계를 논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오늘부터 오는 22일까지 2019학년도 대입 정시전형 대비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대구 진학진로 전문 교사단을 비롯한 상담 경험이 많은 교사들이 대구시 교육청 교육안전 종합상황실에서 1대1 상담으로 하루 40명씩 상담을 해줍니다. 참가 신청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평일은 오후 4시부터 8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합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오늘 저녁 7시 반 울산 문수 축구 경기장에서 울산 현대를 상대로 2018 FA컵 결승 1차전을 치릅니다.
2002년 창단 이후 첫 FA컵 결승에 진출한 대구FC는 최근 정규리그 마지막 6경기 동안 4승 2무의 상승세로 7위를 기록한 분위기를 오늘 결승 1차전까지 이어가겠다는 각오입니다. 대구FC는 팀의 주축인 최징야와 조현우, 공격 라인의 에드가와 수비수 홍정훈, 김대원과 정승원 선수 등의 활약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오늘 1차전에 이어 결승 2차전은 오는 토요일 오후 1시 반 대구FC 홈구장인 대구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오늘은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무척 추운 날이 되겠습니다. 어젯밤 11시를 기해서 봉화와 문경 등 많은 경북 북부 지역에는 올 겨울 첫 한파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3도, 안동 0도, 봉화는 영하 2도로 어제와 사뭇 달라진 아침 모습에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겠는데요. 낮에도 대구는 10도, 안동 9도에 그치면서 추위가 종일 이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강하게 부는 바람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은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가 크게 떨어지겠고요. 동해안 지역의 경우는 파고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각종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종일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3도, 청도 2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낮에는 대구 10도, 청도 11도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문경의 이 시각 기온 영하 1도, 김천 0도로 출근길 추위가 느껴지고요. 낮도는 문경 8도, 김천 7도로 영상 10도를 밑돌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0도, 예천 영하 1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안동 9도, 예천 8도에 그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 12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 한때 흐린 하늘 드러나지만 이후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겨울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